네, 반갑습니다. AI 기반 창업 방법론 강의를 맡은 이한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블리츠 스케일링, AI 시대의 초고속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창업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은 인스타카트, 줌, 그리고 바이트댄스와 같은 실전 사례도 함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린 스타트업 창업 실전 가이드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블리츠 스케일링의 개념을 알아보고요. AI 중심 실행 전략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사례를 좀 자세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마무리한 후에 실전 가이드 및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 중심의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블리츠 스케일링이죠. 두 번째는 AI 도구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역량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I 기반 창업 방법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리츠 스케일링. 속도가 생명이고요. 리스크를 감수하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I로 성장의 엔진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인데요. 네, 바로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지금 빨간색 표지에 무려 빌 게이츠가 서문을 작성한 정말 엄청난 책인데요. 리드 호프만, 여러분 혹시 링크드인 쓰시나요? 링크드인 서비스를 만든 창업자가 만든 바로 그 개념을 책으로 나온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블리츠 스케일링, 단숨에 거침없이 시장을 제패한 거대 기업들의 비밀이라고 한국말로는 또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어서 그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선 크게 세 가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속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수용한다. 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한다. 이 세 가지가 사실 핵심입니다. 기회의 창이 열릴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확장해서 경쟁자보다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사실 그러려면 완벽한 정보나 이런 100%의 확신을 기다리기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빠른 실행과 수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시장에서 초기에 임계점, 영어로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걸 넘겨서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을 못 올라오도록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winner takes all. 네. 승자가 모든 시장을 선점하게 만드는 개념이 이 블리츠 스케일링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시장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린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선점에 대한 장벽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단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느리고 급변하는 시장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험성들과 한계, 우려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경쟁자들보다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해서 이 진입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플랫폼의 가치 또 서비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기업이 이런 블리츠 스케일링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혁신의 예였습니다. AI로 먼저 수요 예측을 굉장히 단계적으로 많이 해본 다음에 강화 학습을 통해서 배송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줄이고 또 여러 실험들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개선했던 부분들이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물건을 사면 사람들은 빠르게 받아보기를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 배송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 밀크런이라고 해서 물류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돌아서 최적화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러려면 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좀 확대를 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빠르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도 상당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 재구매율이 늘어나게 되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추천도 하게 되는, 이 정말 선순환 아주 이상적인 그림들이 이 인스타카트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모달 AI고요. 두 번째는 설명 가능한 AI입니다. 먼저 멀티모달 AI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음성, 코드, 영상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고객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다면 이렇게 정교한 맞춤형 상품 추천을 통해서 재구매율, 재방문율, 또 추천율을 증가시키면 네트워크 효과가 가속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AI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시각화하게 되면 조직 내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물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병목 현상이 생긴다든지 수요가 급증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또 자동으로 대응해서 운영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명 가능한 AI를 이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아주 적합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블리츠 스케일링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럼 다음 단계에선 AI 중심으로 이러한 실행 전략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툴킷까지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수집, 분석, 운영을 자동화해서 의사결정까지도 도움을 받고 또 리스크나 지속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정말 성장의 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블리츠 스케일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행 전략 단계에 있어서 5개의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운영을 자동화하고 또 의사결정을 잘 만든 다음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실제로는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선순환 운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고 또 어떤 제품을 찾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요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반복되는 업무는 줄여서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혁신적으로 여기에 거의 투자를 하고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상적인 징후가 좀 발견될 경우에 잘 감지하고 이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한밤중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사람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패턴이 있다든지 해킹하는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AI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큰 비즈니스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바로 블리츠 스케일링을 위한 실행 전략의 5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수집 분석 운영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앰플리튜드나 데이터독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API를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요. 또 시스템 성능이나 병목을 모니터링해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AWS 세이지메이커나 깃허브의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수요 예측, 자원 최적 배치뿐만이 아니라 개발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강화학습 기반의 세배 확장 인프라 검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단계들에선 사실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조합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건데요.
뭐 A/B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미래 시장을 변화 예측하는 것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페이저 듀티와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활용 그 장애를 즉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뉴렐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는 데 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AI 시대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자동 대응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사실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피드백을 통해 학습이 전략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손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몇 가지 툴킷을 갖고 와봤습니다. 추천 도구로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진짜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게 5개의 분류로 갖고 와봤습니다. 뭐 조직을 좀 확장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뱀부 HR이나 레티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인력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성과 평가나 목표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제품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앰플리튜드나 GitHub 액션 등을 통해서 사용자 행동을 패턴을 분석하고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시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AWS 세이지메이커나 헙스팟 이라고 하는 도구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뭐 자원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한 기능을 준다든지 또 고객 관계 관리를 자동화하는 데도 이게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도구나 또 자피어와 같은 기능들에 갖고 있는 서비스들이 뭐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업무 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등으로 여러분의 창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페이저 듀티나 뉴렐릭과 같은 그런 AI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의 블리츠 스케일링을 도와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보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AI의 임팩트, AI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줌입니다. 여러분 정말 줌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팬데믹 당시에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쓸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글로벌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뭐 화면이 굉장히 느리게 온다든지 트래픽이 굉장히 몰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AWS 세이지 메이커와 합작해서 뭐 강화 학습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좀 자원을 배치하고 최적화된 부분들을 동적으로 할당을 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말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블리츠 스케일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하고 또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게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보시는 페이지처럼 하다 보니까 녹색, 그린라이트는 좀 잘 가고 있는 부분인데 뭐 약간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연결의 안정성을 굉장히 강화해서 고객들이 사용자 경험을 정말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 줌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바이트댄스 아시죠? 틱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멀티모달을 또 활용해서 현지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잘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또 초개인화 기반으로 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올리고 활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여러 가지 지역이나 문화, 언어를 이해해서 바꿔서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그렇게까지 최적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AI를 활용해서 현지화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굉장히 단축을 혁신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일 평균 시간이 기존에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좀 낮았었는데 나한테 되게 맞춤형으로 있다 보니까 사용자의 몰입도나 또 체류 시간들이 극대화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이탈하는 부분들이 감소하고 또 충성도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러분도 생각이 되시죠? 아무래도 그 파이토치와 같은 추천 시스템을 정말로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좋고요. 또 이용자들이 이탈하고 하는 부분들도 줄어들어서 신뢰도도 올라가고 유지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엔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AI 툴들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앞서 정말 좋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가이드를 스테이지 1부터 4까지 살펴보고요. 무엇을 피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꼭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가이드 스테이지 1에서 2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AI로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겁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앰플리튜드나 데이터독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시장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즉 데이터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어디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잘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겁니다. 게다가 AI로 운영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 수요를 예측하고 자원 할당을 자동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강화학습을 알고리즘을 도입해서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인력 증가가 없는 선형적인 그런 확장이 준비가 된다 그러면 사실 블리츠 스케일링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스테이지 3과 4에서 보면 초고속 실행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자동화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또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초고속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나게 되면 진입을 확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갖게 된다면 A/B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전략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겠죠. 시장 선점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속도전을 실행하는 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모든 걸 다 한다기보다는 영역을 나누고 범위를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서 AI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AI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겁니다. 결국 누구가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요소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리한 확장을 한다거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데이터 편향을 좀 무시한다거나 설명 가능성이 결여된 이런 부분들을 잡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무리하게 막 속도 경쟁을 하다 보면은 자금이나 인프라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의 붕괴를 또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속도를 핑계로 해서 고객 경험을 방치하고 희생하면 신뢰를 굉장히 영구히 또 상실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아울러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명하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바로 설명 가능한 AI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는 것이죠. 블랙박스 모델은 아마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성공의 원칙도 이거 관련해서 4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먼저는 데이터 기반에서 판단을 우선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단계별로 자동화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또 필수적으로 연관이 돼서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이고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가 설계될
것이죠. 결국 설명 가능한 AI를 확보해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블리츠 스케일링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장 전략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네, X입니다. 그쵸. 블리츠 스케일링은 속도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성과 효율성은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다음 중 본 강의에서 언급한 AI 시대의 블리츠 스케일링 툴킷에 포함되지 않는 도구는 어떤 것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반부 HR 인력 관리를 위한 툴이죠. 2번 뉴렐리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툴입니다. 3번 포토샵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죠. 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3, 2, 1. 정답은 바로 3번 포토샵 맞습니다. 네, 툴킷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직 확장이라든지 제품 시장 확장할 수 있는 툴들 소개해 드렸고, 운영 최적화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독이나 페이저 듀티, 뉴렐릭과 같은 AI 중심 운영 도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포토샵은 저도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툴이긴 하지만 본 강의에서 이미지 편집 도구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보니까 네, 요번 내용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 활용 창업 실전 가이드에서 크게 세 가지 다뤄봤죠. 첫 번째는 시장 선점을 위해서 속도 중심의 전략, 즉 블리츠 스케일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했고, 어떤 개념들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AI 도구를 활용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화해 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줌이나 바이트댄스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떤 요소들이 성공 요소였는지를 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에도 이것을 잘 적용해서 해보시면 블리츠 스케일링과 같은 멋진 성장 전략을 우리가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 초고속 성장 전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다루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린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을 우리가 실전에 정말 해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도구도 필요하고 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장을 위한 여러분들의 꾸준한 도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